네, 안녕하세요. 취업엔 박재권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재권 씨 반갑습니다. 홍선혜 씨 반갑습니다. 네. 예. 자, 선혜 씨, 해가 변할수록 다양한 취업 형태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2013년에는 고졸 취업자들 그리고 타이틀보다는 실력 중심의 구직자들이 대우를 받았거든요. 자, 그래서 한국폴리텍대학교 등이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이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 이 특별한 능력을 살려줄 수 있는 대학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만큼 또 다양한 직업들도 생겨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한국골프대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국내 최초의 골프 특성화 대학교라고 하는데 올해 처음으로 졸업생을 배출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정말 그 재능과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취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난다면 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고요. 개인들의 행복한 삶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모든 구직자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취업엔입니다. 오늘 순서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2014년 한 해의 고용시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 기자 그리고 박준식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새해를 맞는 구직자들 설렘보다는 사실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정부나 연구기관들이 내놓는 경제 전망들 보면은 2014년도 조금은 2013년보다는 숨통이 트일 것 같지만 그래도 기업들은 여전히 채용을 꺼리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네. 오늘은 2013년 채용 시장을 좀 되돌아보고요. 새해 전망을 해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네. 자, 박준식 기자님, 2013년도 정말 아까 하루 같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죠? 2013년을 뒤돌아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1년이 하루 같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섰고요.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다양한 고용과 노동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업들도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한 해를 보냈고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한편에서는 또 구조조정이라는 아픈 메스를 가기도 했습니다. 이 법률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올해는 참 고용과 노동에 관련된 법안들이 많이 상정이 돼 있고 또 많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지만은 2014년도에는 더 많은 법이 지금 통과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아주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구직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은 이 스펙 초월 채용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은 이 부분 역시 구직자 입장에서는 헷갈리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스펙을 초월해서 채용을 한다는 점이 일견 입사하는 데 좀 유리할 것 같긴 하지만은 도대체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정규직 부분인데요.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지만은 정작 현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 않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자체도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는 새로운 개념에 이게 뭔가 출현을 하면서 이게 나한테 적합한 직종인지 아니면 내가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 역시 구직자에 있어서는 혼돈을 많이 주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또 게다가 네. 2013년 말에는 통상임금이 또 온 나라를 한번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요. 네. 예. 이 임금 인상이라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에 따라서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는 그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면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아주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고 거기에 따라서 고용과 취업 트렌드는 아주 발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 자, 들어보니까 2013년도만큼 이 고용시장, 취업시장 이슈가 많았던 해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또 매년 이맘때가 되면 취업과 채용시장의 이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이지수 기자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이 구직자가 뽑은 취업시장의 트렌드 또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구직자에게 2013 취업시장 5대 키워드를 물었는데요. 그 결과 스펙과 스펙 초월, 역량 중심과 창의력, 일자리 감소가 5가지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스펙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스펙 초월과 스펙이 함께 키워드에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두 가지 다른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다는 건데 일단은 이 스펙 바람, 요즘에는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대학생들 또 고등학생들조차도 방학이며 주말 어느 시간 할 것 없이 공부에 매진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학벌이나 토익 또 학점
어학연수, 자격증 이런 5대 스펙이라고 불리는 그 스펙에 집중을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8대 스펙이라고 불리는 봉사활동과 인턴, 수상 경력이 추가가 되면서 스펙 쌓기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스펙 쌓기 그 열풍이 과열되다 보니까 스펙 초월이라는 또 새로운 가치관이 등장을 했는데 이런 스펙들 다 보지 않고 열린 채용을 진행하겠다. 또 정부와 몇몇 기업들에서 이런 그 채용 절차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작용 반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구직자들에게는 지금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채용 절차에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모르는 구직자들 이런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스펙과 스펙 초월이 그 두 가지 키워드로 올라왔고요. 이 다음은 역량 중심과 창의력입니다. 기업들은 이제 스펙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구직자들의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채용 절차를 도입하고 있죠. 네. 뭐 실무 면접이라던가 또 자소서에서도 그 자신에게 그 특별한 경험과 또 창의력을 묻는 것들이 많은데 역량 중심과 창의력 같이 묶어 보면은 그 구직자들이 이제 함께 그 구비해야 될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히 면접과 자기소개서에서 이 창의력에 대한 질문들 빠지지 않고 있는데 기업이 혁신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또 신입사원을 뽑는 이유가 이 창의력에 있는데 그만큼 남과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구직자가 되야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일자리 감소입니다. 뭐 그만큼 채용 시장이 어렵다는 거겠죠. 또 금융과 또 건설업이 특히 또 업황이 좋지가 않아서 일자리가 또 줄어들었었고요. 또 취업포털 커리어에서는 자체적으로 10대 뉴스를 뽑았는데 이 5가지 키워드에 덧붙여서 막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 또 히든 챔피언 기업, 참여형 공모전 등 뭐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스펙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5대 스펙에 더해서 8대 스펙까지 정말 맞습니다. 취업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기자는 2013년 가장 기억에 남는 뉴스 뭐 한 가지 뽑는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단언컨대 저는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제도를 꼽고 싶습니다. 이 경력 단절 여성과 조기 퇴직한 중장년층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말 그대로 하자면 하루에 4-5시간만 일하고 시간당 임금은 어느 정규직과 비교해도 모자라지 않을 만큼 주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고용률을 높이겠다 이런 정부의 계획이었는데요. 2013년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방한함 장관이 그 당시에 추진 의사를 밝혔는데 그 화면 잠시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공공 부분에서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기 위해서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는 등 법령을 정비해서 2017년까지 시간 선택제 공무원 4,000명을 신규 채용하고 공정한 인사와 처우를 위해 시간 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 연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공공기관에서도 경력 단절 여성을 중심으로 시간 선택제 근로자를 2017년까지 약 9,000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네, 시간 선택제 공무원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이제 신규 채용의 3%를 시간 선택제로 뽑는다는 얘기인데 사실 좋은 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 시도되는 만큼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의 경우 장단점도 있고 공무원을 시간제로 뽑았을 경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보완책을 좀 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공무원 외에는 사실상 겸직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 완화할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었고요.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연금을 통해서 보장을 받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또 어떻게 그 연계를 시킬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고 기업도 여기에 발맞춰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하고 그에 맞는 채용 인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민간 부문도 2013년 11월 삼성동 코엑스에서 시간 선택제 일자리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이 박람회에서는 삼성과 롯데, 신세계 등 10개 그룹의 계열사들이 참가를 했는데요. 이날 그 10개 기업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뽑은 인원이 18,000여 명입니다. 18,000개의 새로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고 추진을 했고요. 하지만 아직
아직까지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고용 안정인데 이 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 정부도 여기서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사실상 정규직이라고 또 상용직이라고 못 박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기업에서는 뭐 2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 검토, 1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 검토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사실상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임금과 복지 문제, 또 처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새해에 어떻게 제도가 정리가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예, 2013년도를 보면은 사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대규모 이제 일자리가 마련이 됐는데요. 네. 이 여타 기업들도 관심들은 많이 있습니다. 구직자만큼이나 관심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제도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도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한국 맥도날드의 좀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네. 특히 한국 맥도날드는 여성들이 가장 일하기 좋은 이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이 타입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푸다 보면은요, 정답이 아니고 모범 답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정확하게 한 가지 답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가장 좋은 해답이 될 수 있다라는 게 모범 답안인데 아마 한국 맥도날드가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의 모범 답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관련된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맥도날드는 특히나 좀 이렇게 유연한 근무 스케줄에 대한 장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사대보험이나 경조금 지원 혜택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짧게 근무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과 일할 수 있는 곳이 이제 맥도날드가 되게 좀 개방적으로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 지원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자로서 그러니까 계속 진급의 기회가 있고 또 꾸준히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점이 장점인 것 같아서 네, 기회가 된다면 저도 계속해서 이제 매니저, 점장님까지 일을 가고 싶어요. 그냥 뭐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냥 두지 않기보다는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더라도 와서 하다 보면은 자신감도 생기고 일에 대한 그 매력도 있으니까요. 저희 같은 나이 많은 사람들도 열심히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맥도날드 영상 보고 왔는데요. 네. 자, 우리 박 기자님은 2013년 중에 어떤 뉴스가 가장 기억에 남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특집도 한 번에 마련을 했었는데요. 네. 이 스펙 초월 채용 시스템이 2013년도에 가장 큰 또 화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 제도처럼 칭찬도 많이 받고요. 오해도 많이 받고 지적도 많이 받고 또 비난도 많이 받은 그런 제도도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런 발생의 전환에서 이 스펙 초월 시스템이 도입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서류 전형을 보고 면접을 보고 심층 면접을 보고 그 과정에서 순서만 바꿔가지고 면접을 먼저 보고 나중에 서류 전형을 보면 어떠냐. 네.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채용 시스템의 이 도치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를 통해서 좋은 인재들이 좋은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는 큰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이 제도에는 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 스펙 초월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기업들과 구직자가 있다는 점은 좀 아쉬운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을 채용하고 기업에서 인사를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네. 스펙 초월이라고 해서 채용 절차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형태가 조금 바뀔 뿐이지 기존에 있던 스펙이라든지 모든 과정들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냥 오히려 편하게 회사에 입사할 수 있겠다. 내가 예전에
입사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보다는 시간과 노력을 덜 들여도 되겠다. 아니면은 일부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말도 나왔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은 뭐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사람 잘 웃기고 얼굴 이쁜 애들만 되는 거 아니냐. 네.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이 스펙 초월, 어떻게 보면 열린 채용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은 자기가 제일 잘하는 부분들을 자기가 제일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성과 능력을 보는 거지 결코 모든 과정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 2013년 상반기 때 남동발전이라는 이 발전회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 스펙 초월 인사 시스템을 이 시범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상당히 호응을 얻었는데요. 이때 진행했던 학교의 선생님과 학생들의 반응을 인터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남동발전이 고졸 사원을 뽑는데 최초로 도입한 스펙 초월 소셜 리크루팅 채용 시스템. 전국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1차 접수한 결과 996명이 신청해 경쟁률만 30대 1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구직자들의 가장 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한 고등학교를 찾아서 그 준비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 반응하는 그 어떤 그런 부분은 되게 이제 환영이고 자기한테 이제 정말 그 기회가 왔구나, 이제 좀 잡아야겠다, 이런 어떤 그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지원자의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열린 채용 시스템이기 때문에 스토리텔링과 4주간의 미션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학생들 개개인이 멘토로 생각하는 선생님들을 이제 찾아다니면서 미션 수행에 많이 이제 저희가 도움을 줬고요. 그 인적성 부분을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는 학교에서 그런 이제 인적성 검사에 대한 어떤 그런 컨설팅이라든가 보충 수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좀 이렇게 디테일한 어떤 지도를 좀 했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채용 시스템이라 준비하는 학생이나 선생님도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서로 소통을 하며 준비했다고 합니다. 남동발전에서 미션을 크게 4챕터로 나눠줬는데요. 이제 저는 첫 번째 챕터인 이제 나는 주인공이다라는 이제 미션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는 주인공이다라는 미션 안에 작은 미션으로 이제 나의 글로벌 마인드를 표현하라,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자기 인생 비전을 표현하라, 이런 2가지 미션이 있었는데요. 유튜브에 이제 자신의 동영상을, 비전 영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의 미래를 밝히겠습니다. 이제 가장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나를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두가 같은 미션을 받지만 어떻게 하면 독창적으로 이제 창의적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가장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이제 분장을 해가면서 이제 그 나이에 맞게 이제 표현을 하였습니다. 준비 과정 중 가장 비중을 두었던 부분이 면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구직에 대한 경험이 없는 고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다고 합니다. 4주간의 미션을 통과한 학생들은 더 열정적으로 예상 질문 등을 뽑아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모의 면접 과정을 반복하며 준비했다고 합니다. 이번 이제 과정을 보니까 학생들이 학교 활동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그것을 수행한 결과를 프레젠테이션하는 그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학생들이나 학교에서는 그러한 방향으로 준비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스펙 초월에 대한 얘기도 나눠봤고요. 또 2013년도에 이제 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서두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근로시간에 대한 악명이 참 높습니다. 2013년도는 이 장시간 근로 개선에 대한 노력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논의가 되는데 이지수 기자가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정부가 그 야심차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 고용시장의 체질 개선하자는 겁니다. 고용시장, 장시간 일하고 남성 위주로만 일하는 그 시장을 바꾸기 위해서 또 정부와 또 국회도 함께 뛰고 있는데요. 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이렇습니다. 문제가 이제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하고 이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고용노동부가 만든 개정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입니다. 68시간까지 일주일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2016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데 뭐 따져보면 하루 8시간씩 일을 하고 또 연장 근로를 12시간까지만 그 일주일에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 가장 큰 걸림돌은 말씀드린 대로 기업의 강한 반발입니다. 근로자를 한 명 뽑아놓고 최대한 일을 많이 하게 해서 거기서 생산성을 높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크다 이런 얘기인데요. 특히나 대기업보다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그 큰 부담이 비용으로 전가될 위험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국회를 방문을 해서 이 경제계에서도 자기들의 의사를 또 피력을 했는데요. 뭐 이렇게 2013년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진통이 있었던 만큼 새해에도 이 법안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있었던 반면 또 연말에 직장인들의 마음을 또 설레게 하는 그런 뉴스도 있었죠. 네. 통상임금도 급여에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잖아요. 네. 예, 어떻습니까? 네, 이 판결은 사실은 직장인들 사이에 엄청난 또 이 화제가 됐었고요. 네. 예, 이 기사 검색 순위에서도 연일 최고를 기록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던 부분입니다. 이 통상임금은 단순히 직장인들의 어떤 급여를 떠나서요. 아마 제 판단에는 IMF 이후에 가장 큰 사회의 변화를 일으킬 핵심의 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당장 직장인들한테는 이 급여가 바뀌는 이제 계기가 됩니다. 이 상여금이라고 해서 일종의 보너스 개념이죠. 일반적인 급여 외에 정기적으로 회사에서 줬던 돈을 정식 급여라고 이제 법원에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들이 임금 인상에 반영이 되고 퇴직금에도 계속 누적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월급쟁이 직장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급여적인 면에서 좀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직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반길 만한 뉴스만은 아닌 게요. 네. 회사에서 주는 돈이 그만큼 많아지면은 회사에서는 비용 부담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부담이 발생을 하면은 당연히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투자 위축은 바로 고용을 줄이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이 판결이 났지만은 실제 통상임금 이 법원 판결 판시에 따라서 해당 사업장, 해당 기업들이 급여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합의를 해야 되는데요. 네. 돈을 더 주려는 사람과 돈을 더 받으려는 사람 간의 합의라는 거는 사실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소송을 거쳐서 이 법의 판단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회사마다 상당한 노사 간의 마찰이 예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다시 이 채용이라든지 일자리 확대에 대해서는 좀 등한시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뒷전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히 통상임금이 급여적인 부분에서는 일부 유리한 점이 있지만은 전체적인 일자리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구직자 입장에서는 반길 만한 일은 못 된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서두에 이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IMF보다 우리 사회 전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단순히 임금의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통상임금, 상여금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근로시간이라든지요, 아니면 연차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휴일 근무라든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모든 근로 조건들이 꼭 누가 법으로 정해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급여와 보상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 일을 덜 하고 근로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부분들을 촉발시키는 가장 큰 계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근로 관행이라든지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모든 절차에 있어서 다 관여가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짚어본 취업시장 그리고 고용 정책 변화들이요. 결국은 이 고용률을 높이는 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2014년도는 좀 저희들이 희망을 좀 갖고 바라봐도 될까요? 희망적인 얘기를 하는 게 맞겠지만은 네. 또 이렇게 거짓말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보다도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습니다. 기업들 너무너무 위축이 돼 있고요. 단적인 예로 이 현대그룹이 결국에는 이 세계 부동산을 포함해서 증권 세계사를 모두 정리하는 이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회사가 당장 어려워서가 아니고 다른 기업들이 미리 손을 쓰지 않아서 아예 폐업을 하고 기업 간판을 내리는 그런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자구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14년에는요, 더 빈번하게, 더 개별 사업장별로 더 자주 발생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희망퇴직, 명예퇴직, 결과적으로는 이 구조조정이 상시화되는 아마 우리 채용시장에 먹구름이 들어오지는 그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을 해서 인력이 빈다고 해서 기업들이 신규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는 여력과 그런 의지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해서 새 사람을 뽑겠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 몸집을 줄이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새로 신규 채용이라든지 새 사람을 받을 여력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구직자 입장에서는 더 일할 곳을 찾기가 어려워졌고요. 또 일터와 직장에 대한 개념 변화가 2014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착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해 시간 선택제 일자리 엄청난 또 이 파장을 일으켰지만은 사실은 작년에는 선언적인 의미였었고요.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형태의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아마 구직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다양해질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르바이트 양산이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비교 안 되는 약간 눈속임에 불과하다. 네. 그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만은 어쨌거나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는 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인 또 하나의 일자리 정책입니다. 이를 폄하해서도 안 되고요. 평가 절상해서도 안 되고요. 또 너무 과대 포장해서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는 시간 선택제 일자리입니다. 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최적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또 그렇게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게 더 많은 일자리를 찾는 좀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2013년도 취업시장, 고용시장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2014년도에는 과연 고용시장에 어떤 일이 있을지 전망까지 해봤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좀 어둡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래도 좋은 일이 가득할 거라는 희망 품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이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